안녕하세요. 7주차 세미나 발표를 맡은 농학과 박사과정 이은경입니다. 다음에 목차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비열 플라즈마를 이용한 종자 처리에 의한 콩의 뿌리옥 형성 향상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초록을 살펴보면 콩은 식이 단백질과 식물성 기름을 제공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작물 중 하나로 작물에 필요한 대부분의 질소는 생물학적 질소 고정을 통해 공급됩니다. 비열 플라즈마는 종자 품질, 식물 생장 및 작물 수확량을 개선할 수 있는 빠르고 경제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신기술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콩 종자의 유전체 장벽 방전 플라즈마 처리를 하여 콩 뿌리옥 형성과 생물학적 질소 고정을 개선하는 플라즈마 처리 효과에 대해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뿌리옥 형성의 수와 무게는 대조금보다 플라즈마 처리된 종자가 자란 식물에서 유의하게 더 높았으며 플라즈마 처리는 뿌리옥 형성에서 질소 효소 활성을 1.6배 증가시켰고 레그 헤모글로빈 함량은 2배 증가시켰습니다. 식물의 뿌리옥 형성과 지상부의 질소 함량은 각각 64%, 23% 증가해 결과적으로 콩 뿌리옥 형성 개선에 다른 메커니즘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소플라보노이드, 글루타치온, 옥신, 사이토키닌, 익스펜신 유전자 발현에 의해 루트 컨텐츠가 측정되기 때문에 이 새로운 기술이 파종 전 종자 처리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트로덕션입니다. 콩은 단백질, 오일 및 바이오 연료의 공급원으로 중요한 작물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파종 면적이 1억 3천만 헥타르에 달하는 콩 생산량은 2018년에서 2019년에 3억 7천만 톤을 달성하여 전년보다 9% 증가했습니다. 이 생산량의 약 45%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등 남미 국가에 해당합니다. 세계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수요 증가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화학 비료를 사용해 작물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있지만 이러한 화학 비료 사용 증가에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화학 비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체 질소 공급원의 최적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질소 고정 능력이 가장 효율적인 콩가 작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콩가 작물 질소의 58에서 68%는 질소 고정에서 파생됩니다. 질소 고정은 대기 중의 질소를 암모니아로 환원하는 생물학적인 과정이며 이렇게 환원된 암모니아는 질소 고정 생물이 스스로 이용하거나 공생 파트너에게 제공됩니다. 가장 잘 알려진 질소 고정 세균은 콩가 식물에서 뿌리옥을 형성하는 공생 세균인 리조비움 속으로 콩가 식물 뿌리에 침투하여 뿌리옥을 형성하고 그 내부에 자리 잡은 리조비움 세균들은 질소 고정을 하면서 생성한 질소 화합물을 식물에 공급하고 서식처와 양분을 식물로부터 공급받는 공생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질소 고정은 다음의 화학 반응식에 의해 일어나며 이 반응은 철과 몰리브데늄을 함유한 금속 효소인 질소 효소에 의해 수행됩니다. 질소 효소는 이질소 효소와 이질소 효소 환원 효소로 구성된 효소 복합체이며 이질소 효소는 ATP를 소모하면서 환원 상태로 되고 이때 이질소 효소 환원 효소가 작용하며 질소 한 분자를 2분자의 암모니아로 환원하는데 16분자의 ATP가 소모됩니다. 질소 고정 효소는 산소에 의해 억제되므로 질소 고정이 일어나는 장소는 혐기적 환경이어야 하며 호기성 세균이 리조비움 속 세균들은 뿌리옥 내에서 질소 고정 작용이 저해되지 않도록 산소와 결합할 수 있는 레그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통해서만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질소 고정 세균들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질소 고정을 하는 이유는 환경에서 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질소 화합물이 생물이 필요로 하는 양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질소 고정은 생물의 생존 및 경쟁에 있어 중요한 이점을 주는 요인입니다. 식물의 경우 질소 고정 세균으로부터 질소 화합물을 공급받는 공생관계는 콩가 식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물 분류군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는 이온화된 기체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내부 에너지 크기에 따라 고체, 액체, 기체에 이어 제4의 물질 상태라고 하며 우주 전체의 99% 이상을 구성합니다. 플라즈마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그 예로 번개, 형광 등 네온 사인 등이 있습니다. 플라즈마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이용되었으며 2000년 이후에는 의료 분야에 이용되다가 최근에는 바이오 분야 중에서도 농식품 분야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농식품에 활용 가능한 플라즈마는 온도가 낮아 이온, 전자, 라디칼, UV 등의 여러 가지의 구성 원소를 갖고 있어 그 특성이 매우 다양하고 이러한 다양한 구성 원소들로 인해 유도된 활성화, 살균, 촉매의 세 가지 제어 기능을 농식품 분야에 활용 가능합니다. 활성화는 플라즈마의 물리적 화학적 자극에 의해 종자의 발화율이나 새싹의 성장률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플라즈마의 라디칼이나 UV를 이용하여 살균을 할 수 있어 관련된 적용 분야는 종자 살균에서부터 저장, 포장, 유통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촉매로서의 기능은 전자 및 라디칼에 의해 분자의 해리를 촉진시킬 수 있는데 과일의 저장 시 발생하는 에틸렌 가스의 분해, 공기 중의 질소 고정을 위한 질소 분자 해리 등이 있습니다. 플라즈마는 발생하는 압력에 따라 대기압 플라즈마와 저압 플라즈마로 분류할 수 있으며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방법에 따라서는 열 플라즈마와 비열 플라즈마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열 플라즈마는 가스를 줄 히팅 등을 이용하여 가열하여 이온화를 하는 방법으로 아크 방전에 의해 발생시킨 전자, 이온, 중성 입자로 구성된 기체로 고온, 고연료량, 고속, 다량의 활성 입자를 갖는 열 플라즈마의 특성을 이용하여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비열 플라즈마는 가스의 가열은 최소화하고 주로 전자를 가열하여 이온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대기압에서 저온의 플라즈마를 얻음으로써 진공 유지, 처리물 장압과 관련된 장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배연가스 처리 및 공기청정과 같이 활용 분야가 넓습니다. 비열 플라즈마 기술은 앞서 설명했듯이 종자 품질, 식물 생장 및 작물 수확량을 개선할 수 있으며 빠르고 경제적이고 사용 후 환경 잔류물을 남기지 않아 환경 친화적인 신기술입니다. 유전체 장벽 방전은 전력 요구 사항이 낮고 처리 유연성이 뛰어난 비열 플라즈마의 생성의 새로운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생물학적 연구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전체 장벽 방전 장치는 두 개의 평행한 금속 전극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소한 전극 중 하나는 유전체층으로 덮여 있으며 교류 전력을 이용하여 플라즈마를 발생시킵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 논문에서는 비열 플라즈마로 처리된 종자에서 자란 콩에서의 뿌리옥 발달과 생물학적 질소 고정 과정과 관련된 메커니즘을 조사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다음으로 재료 및 방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실험 재료는 아르헨티나의 콩 종자를 이용하여 비열 플라즈마 처리를 그림과 같이 하였습니다. 전기는 AC를 사용하였으며 운반가스는 산소와 질소를 교대로 사용하였고 2에서 3분 동안 플라즈마에 노출하였습니다. 플라즈마 처리구는 PM02와 PMN3로 명명하였으며 비처리 종자를 대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플라즈마 처리한 종자는 24, 25도씨 그로스 챔버에서 5일간 비트윈 페이퍼 저미네이션 메소드로 발화 후 단백질 탄수화물 분석에 사용하였고 길이와 생체중도 동시에 측정하였습니다. 플라즈마 처리 종자를 1리터 플라스틱 포트에 살균한 질석에서 16시간, 8시간, 24도씨, 25도씨 주야로 재배하였으며 한 포트당 두 식물체를 실험 단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재배된 15일 된 식물체를 이용하여 크기와 대사체, 유전자를 분석하였으며 45일 된 식물체는 크기와 엽록소, 총 질소량, 뿌리 혹의 수, 생체 중량, 건조 중량 등을 측정하였습니다. 가용성 탄수화물 및 총 단백질의 정량화 측정은 뿌리 1g을 완충액에 파쇄 후 원심 분리 후 분석하였습니다. 식물 호르몬은 뿌리는 절단의 중류수에 세척해 뿌리의 상단부를 -80도씨 냉동 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인돌 아세트산과 트랜스 제아틴 리보사이드 함량 분석은 HPLC를 이용해 분석했습니다.
이소플라보노이드 측정은 0.5g의 뿌리를 액체 질소와 막사 사발을 이용해 파쇄 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다이드제인, 제니스테인, 다이드진, 제니스틴을 분석하였습니다. 익스펜신 유전자 발현은 리얼타임 qRT-PCR 결과를 이용해 처리군과 대조군을 비교하였으며 글루타치온 함량은 분광 강도계로 측정하였습니다. 엽록소 함량은 0.5g 잎을 96% 에탄올에 파쇄 후 추출액을 탈색이 될 때까지 히팅 후에 665, 649, 954 나노미터에서 흑강도를 측정하였습니다. 플랜트 바이오메트리는 지상부와 뿌리 길이는 측정 테이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유무 길이는 에피코틸, 하이포코틸, 프라이머리 루트 길이를 합산하여 계산하였고 건조 중량은 80도씨 120시간 건조 후 측정하였습니다. 노듈레이션 트레이트는 뿌리옥의 생체 중량과 건조 중량을 측정하였으며 식물체당 총 뿌리옥의 수는 측정 단위에서 뿌리옥의 수를 합산 후 2분의 1로 나누어서 계산하였습니다. 질소 고정 여부는 질소 고정 효소 활성 측정법으로 분석하였으며 레그 헤모글로빈 함량은 형광 측정법을 이용해 분석하였습니다. 총 질소 함량은 잎, 줄기, 뿌리, 뿌리옥을 80도씨 120시간 건조 후 40에서 100mg씩 측정 후 황산과산화수소 방법으로 분해해서 총 질소량을 측정하였습니다. 이 실험은 3회 실험 3반복으로 실시하였으며 유효성 검정은 아노바 분석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결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플라즈마 처리에 대한 중자 및 유무의 초기 반응을 살펴보면 수분 흡수 공성은 침지 중 종자의 수분 흡수력에 대한 플라즈마 처리에 영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표 1은 오일된 유묘의 단백질 및 가용성 탄수화물 함량을 보여줍니다. 플라즈마로 처리된 종자는 대조군에 비해 현저히 적은 양의 단백질과 높은 수준의 가용성 탄수화물을 나타냈으며 오일된 유묘의 길이는 대조군보다 처리군에서 1.2배 더 높았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이전 연구에서 이미 보고된 현상인 플라즈마 처리에 대한 반응으로 뿌리 생장이 증가한 것입니다. 뿌리에서 GM-EXP1 유전자의 발현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두 플라즈마 처리에서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라즈마 처리의 장기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식물 생장의 초기 단계를 살펴보면 15일 된 유무에서 생체 중량 및 길이에 대해 플라즈마 처리군과 대조군 간에 유효한 차이가 발견되었습니다. 플라즈마 처리의 총 생체 중량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1.2배 증가했습니다. 대조군과 비교하여 처리군은 식물의 전체 길이가 4에서 10% 정도 크게 증가했으며 이것은 주로 뿌리 길이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플라즈마 처리군의 지상부 길이는 대조군과 동일했습니다. 다이드제인, 제니스테인, 다이드진은 대조군과 관련하여 플라즈마 처리에서 1.5에서 1.8배 감소하였고 제니스틴 함량에 대해서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뿌리에서 식물 호르몬 수치를 살펴보면 인돌 아세트산에 대해서는 처리군과 대조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지만 트랜스제아틴 리보사이드 함량은 인돌 아세틴 함량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대조군과 비관련하여 플라즈마 처리에서 1.9에서 2.2배 증가했습니다. 인돌 아세트산과 트랜스제아틴 리보사이드 비율은 2.3에서 2.6배 감소했습니다. 뿌리의 총 글루타치온 함량은 주로 GSH 함량의 약 50% 감소로 인해 대조군과 관련하여 플라즈마 처리에서 1.6배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대조적으로 GSSG 함량은 변하지 않았고 GSSG, GSH 비율은 대조군보다 처리에서 1.3에서 1.8배 더 높았습니다. 플라즈마 처리의 장기적 효과 중 뿌리옥 형성 특성을 살펴보면 40일 된 식물의 생체 측정에 대한 플라즈마 처리 결과를 보면 약 12%의 지상부 길이가 향상되었고 뿌리 길이는 1.2배 증가했습니다. 전체 엽면적과 잎의 총 엽록소 함량도 플라즈마 처리에 의해 대조군과 비교하여 각각 25에서 30% 및 5에서 10% 증가했습니다. 또한 총 뿌리옥 바이오매스는 플라즈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플라즈마 처리는 프라이머리 루트의 평균 뿌리 혹수를 17개에서 20에서 21개로 증가시켰으며 총 뿌리 혹의 생체 줄량에 대해 대조군보다 평균적으로 73%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별 뿌리 혹은 대조군보다 무거웠으며 생체 중량과 건조 중량에서 각각 48% 및 72%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40일 된 식물의 뿌리옥에서 질소화 효소 활성과 레그 헤모글로빈 함량이 그림 5에 나와 있으며 두 파라미터에 대한 플라즈마 처리의 강력한 효과를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플라즈마 처리군은 뿌리옥에서 질소분해 효소 활성이 대조군보다 1.4에서 1.6배 높았으며 레그 헤모글로빈 함량은 2배 증가했습니다. 표 3은 지상부 라디칼 뿌리옥에 대한 총 질소 함량값을 나타내며 플라즈마 처리군은 질소의 총 함량이 2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상부의 질소 함량은 대조군에 비해 평균 40% 증가한 반면 뿌리옥의 질소 함량은 2.1에서 3배 더 높았습니다. 대조적으로 플라즈마 처리군 뿌리의 질소 함량은 대조군보다 28% 낮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종자 발화는 건조 종자에 의한 물의 흡수로 시작되고 뿌리의 출현으로 절정에 이르며 수분 흡수를 통해 종자는 정지 상태에서 매우 활동적인 신진대사 상태로 변화합니다. 수분 흡수 곡선에서 대조군과 비교해 플라즈마 처리 종자에서 수분 흡수가 크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플라즈마 처리에 의해 종자의 수분 흡수가 강화되면서 플라즈마 처리 종자가 비처리 종자보다 더 빠르게 발화하고 발화 활성이 좋았습니다. 플라즈마 처리 종자의 유효는 뿌리 활성이 빠르고 좋기 때문에 분류군과의 안정화를 통해 뿌리 생장이 강해집니다. 5일, 15일 된 유묘의 지상부 생체 종량은 처리군이 대조군보다 높았지만 줄기 길이는 차이가 없었으며 이를 통해 생체 중량의 증가가 다른 파라미터의 변화와 관련됨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플라즈마 처리가 뿌리 생장을 향상시키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콩 뿌리에 특화된 익스펜신 유전자인 GMEXP1의 발현 프로파일을 조사하였습니다. 이 유전자는 발화 후 5일에 최대 발현하며 프라이머리 루트, 세컨더리 루트 신장이 발생할 때 주로 발현됩니다. 플라즈마 처리한 5일 된 유묘의 뿌리가 대조군보다 더 많이 GMEXP1 유전자를 발현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플라즈마 처리 종자와 비처리 종자에서 자란 식물 간의 뿌리혹 차이 관련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뿌리세포 생장 및 뿌리혹 형성에 관여하는 파라미터를 측정하였습니다. 플라즈마 처리에서 보여지는 이소플라보노이드 함량의 감소는 뿌리옥 형성 과정에서 대조군의 뿌리는 이소플라보노이드 생산이 필요한 뿌리옥 형성의 초기 단계인 반면에 플라즈마 처리군의 뿌리는 이미 그 단계가 끝나 이러한 성분을 생성하지 않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처리군의 뿌리에서 인돌 아세트산과 트레스 제아틴 리보사이드 함량을 측정해 대조군과 비교한 결과 옥신 함량이 컨트롤 루트에서 더 높은 농도로 존재했지만 플라즈마 처리와 관련해 큰 차이가 없었으며 트레스 제아틴 리보사이드 함량은 처리군 뿌리에서 더 높았습니다. 티올과 관련하여 티올의 녹신 글루타치온 프로덕션이 플라즈마에 의해 유발된 촉진 현상에 관여하며 식물의 과도한 산화물질의 감소가 식물의 생장을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플라즈마 처리가 식물의 총 연면적 엽록소 함량을 향상시켰습니다. 루트 시스템에서 존재하는 뿌리혹의 수는 질소 고정의 양과 직접 관련이 있으며 뿌리혹 수가 많을수록 질소 고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질소 고정 효소 활성으로 측정된 질소 고정과 뿌리혹의 레그 헤모글로빈 함량은 플라즈마 처리에 의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플라즈마 처리에 대한 식물의 초기 반응은 뿌리 생장의 증가이며 루트 시스템이 물과 양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더 커지면서 나중에는 뿌리옥 형성을 촉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종자의 플라즈마 처리는 작물 생장 주기 동안 농약이나 비료의 필요성을 줄여주며 토양의 질소 축적에 대한 질소 기여도를 개선함으로써 이를 통해 작물의 수익성이 향상되고 환경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